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의 실기 부분인 엑셀 기초 배우기 영상을 찍게 된 교육학과 20학번 이주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엑셀 실기 기초 다지기 3편입니다. 그 전 시간에 그리고 그 전전 시간에 제가 엑셀이 무엇인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무엇인지, 또한 엑셀의 기본 함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3차 시에는 교육 분야에서 엑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 분야에서는 과연 어떻게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엑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엑셀 활용 능력 자격증에 나오고 또한 일반 회사에서 아니면 일반 학교 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잘 보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과 열 고정입니다. 사실 이 행과 열 고정은 교육 분야에서 벗어나서 일반 엑셀 실기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행과 열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F4를 입력하는 것인데 F4를 한번 입력하면 행과 열 모두 고정되고 클릭수에 따라서 행이 고정되는지 열이 고정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앞, 뒤로 영어 달러를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행 앞에 달러를 표시하면 행이 고정되는 것이고 열 앞에 달러를 누르면 열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기초적인 엑셀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과 열 고정을 가지고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구하기 함수입니다. 어버러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등수 구하기 함수입니다. 바로 랭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랭크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랭크는 총 3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이며 두 번째는 데이터 인수를 포함한 데이터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0을 입력했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고 1을 입력했을 때는 오름차순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 참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실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엑셀 앱에 직접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지와 스몰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지는 하나의 범위 중에서 n번째로 큰 수를 구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 스몰 함수는 범위 중에서 n번째로 작은 수를 구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함수를 어떻게 입력하냐면 large를 쓴 후에 데이터 범위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n번째 수를 구하면 n번째로 큰 수나 작은 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large는 당연히 큰 수를 구하는 것이고 small은 작은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랭크와 large, small 함수가 교육 분야에서 잘 활용되고 이 3가지 함수가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엑셀 앱에 직접 들어가서 행과 열 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행과 열 고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직접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또한 학생들의 성적의 등수를 구하고 라지와 스몰 함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등수를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엑셀 앱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엑셀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린 행과 열 고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과 열 고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 고정을 활용해서 랭크 함수와 스몰, 라지 함수를 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행과 열 고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DA부터 G11까지의 범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글꼴 칸에 있는 테두리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나타나는 게 보이신가요? 지금 이 테두리는 실기시험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중에서 활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행과 열 고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상품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의 칸, 그리고 원가, 할인율, 할인 금액을 적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원가와 할인율을 곱하였을 때 할인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상품 A, 그리고 상품 B, 상품 C를 적겠습니다. 자, 상품 A의 원가는 1,000원이고 상품 B의 원가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상품 C의 원가는 4,000원입니다. 자, 이 A, B, C의 모든 상품에게 할인율을 10%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인율의 10%라고 적혀져 있는 이 A는 원가와 할인율을 곱했을 때, 자, 여기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린 거 기억나죠? 곱하기는 이렇게 범위 하나하나 클릭해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키를 눌렀을 때 100이라는 할인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B와 C 모두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할인 금액에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B와 C에서 할인율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인율을 하나만 적고 B와 C의 할인 금액을 모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절대 참조, 혼합 참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G11과 G12의 값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G9에 들어가서 E9, F9의 수식 입력줄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F9 부분이죠. 자, 그럼 이 F9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절대참조 F4를 클릭해주면 지금 F행과 열이 모두 절대참조 값으로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렀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행열이 계속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행과 열 하나에만 절대값을 부여하는 것을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F4를 누른 후에 지금 한번 이 절대값을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레스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700, 400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와 그리고 차이점, 공통점을 보기 위해서 한번 행과 열을 따로따로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F9 했습니다, 지금은. 자, 이때 드래그를 했을 때 값은 똑같게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값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과 열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행을 고정해야 될지 열을 고정해야 될지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 F라는 것을 고정을 한 상태이고 아까는 이 9라는 것을 다 같이 고정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행과 열 중에 어떤 것을 고정을 해야 하고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행과 열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행과 열을 활용한 교육 분야에서의 엑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표를 작성을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학생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있고 점수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점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생은 80점, B 학생은 75점, C 학생은 45점, D 학생은 90점, E 학생은 30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B, C, D, E의 학생 수를 한번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는을 입력하고 평균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를 잡아주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 A, B, C, D 학생의 평균 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 학생을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할 건데요.
자, 는을 작성하고 랭크 함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B2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 B2부터 F2까지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범위를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절대값을 입력해주는 것입니다. 왜 절대값을 입력하냐면 이 학생들의 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B2에서 F2라고 지금 B4칸에 작성을 하고 C4로 넘어갔을 때 얘는 B2가 아니라 C2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랭크 함수에서 어떤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를 활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0과 1인데 0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림 자순이고 1은 오름 자순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0과 1 중에서 무엇을 활용해야 될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름 자순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을 했을 때 지금 이 A 학생의 등수는 4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4등이 맞나요? 자, 등수로 점수로 봤을 땐 4등이 아니죠. 그런데 밑에서 봤을 때 4등이 나오기 때문에 1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0을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드래그를 해서 F4까지를 옮기면 F4까지 옮기면 이렇게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셀 보면 여기 B2부터 F2까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작성을 하면 랭크 함수를 적어주고 B2를 클릭한 후에 자, B2부터 F2까지 적고 절대값 해주고 0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했을 때 2등이라는 올바른 등수가 나오지요. 네, 쭉 드래그를 해주면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표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활용해서 평균과 등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지 함수와 엑셀 함수를, 스몰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라지 함수를 활용할 건데요. 라지 함수를 활용했을 때, 스몰 함수를 활용했을 때입니다. 자, 민을 적고 라지를 적어줍니다. 자, 데이터 범위를 작성을 해야겠죠? 데이터 범위 B2부터 F2까지 활용해주고 당연히 절대값을 해준 다음 세 번째로 큰 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75점이라는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C학생, C열에 있는 B학생이 세 번째로 크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반대로 작성해 볼게요. 스몰 함수를 적었을 때 똑같이 범위를 입력을 해주고 F4를 클릭한 후에 두 번째로 작은 함수가 무엇인지를 봤을 때 다시 5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라지와 스몰 함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범위를 쫙 하고 꼴찌가 누구고 몇 명이 누구고 등수가 누구인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간단한 함수로 교육 분야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 난이도, 변별력을 구할 수 있는 게 함수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함수로 나아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숫자 함수를 넘어서 문자 함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린 이 테두리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같이 이 맞춤 분야, 표시 형식, 그리고 조건부, 셀 등을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